살만한 세상,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흥미롭게 분석하는 문화 아이돌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함께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K컬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문자 보내주시고요.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볼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심 교수님 유튜브를 아주 뜨겁게 달구셨는데요. 네. 심 교수님께서 이제 임영웅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금융권이 임영웅으로 난리라는데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임영웅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거대 브랜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소비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예. 임영웅이 이제 큰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금융계에서 지금 임영웅 모시기 경쟁이 있었는데 물밑 접촉이 이제 몇 달간 있다가 하나금융이 이제 승자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이제 선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3주 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 중심으로 주 거래 은행을 하나금융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거기 가입을 하거나 그게 이제 예탁을 하면은 네. 기념품을 주는데 네. 그게 임영웅 굿즈를 준다. 네네네. 그러기도 하고 보통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뭐 거래은행 잘 안 바꾸잖아요. 몇십 년 만에 바꾸다가 예. 없던 통장도 발견되고 그래서 지금 효과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그 기념품은 이제 굿즈 포스터라든지 네. 포토카드 받기 위해서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오픈런. 예, 은행에서는 오픈런은 잘 없었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기다리는 그런 오픈런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오픈런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공연이라든지 네. 이 프로모션의 기간이 한정돼 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걸 오픈런이라고 해요. 원래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사 전에 기다리는 그 오픈하자마자 런 뛰어간다. 어떻게 보면 한국적 표현인데 줄을 왕창 쓰거나 줄을 네. 길게 쓰거나 네. 막 뛰어가서 줄전리하고 뛰는 거 이런 거. 예. 네. 근데 공연에서는 이제 오픈런 미리 기다리고 있는 네. 것이 이제 흔한데 이 은행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은행 관계자 말에 의하면 참 진풍경이다, 대단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AI 버추얼 가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버추얼 가수가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1등을 했다고요? 플레이브를 지난 방송에 소개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Way for Love라는 곡이 이제 1위를 그 공중파 방송에 1위를 했는데 뭐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의미가 좀 커졌죠. 그런데 같이 경합했던 두 가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화제가 된 이유가 르세라핌이라고 4세대 아이돌. 르세라핌. 지금 최고죠. 최고죠. 예. 그래서. 르세라핌의 이지라는 곡이 이제 같이 경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더 요즘에 그 대단한 가수가 있습니다. 비비의 밤양갱. 밤양갱. 예,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던 양갱 있죠. 밤양갱, 판양갱 예. 그 양갱인데 이 곡이 지금 현재 거의 그 음원 차트를 올킬하다시피 하고요. 네. 우리 흔히 이제 뭐 차트를 씹어먹는다 이런 표현을 예. 쓰잖아요. 거의 그 곡 두 곡과 경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르세라핌과 밤양갱을 이기고 예,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 곡을 버추얼 이기고 가수 플레이브가 음악 방송 1위를 1위를 했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만 존재하던 어떻게 보면 그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을 찍고 나와서 네.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실감 납니다. 네, 트렌드 변화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노장 가수의 새로운 활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요즘에 이제 K-팝 가수, 대중 가수들의 특징이 리메이크 앨범을 많이 이렇게 내놓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레트로라고 복고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과거의 복고를 현대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하는 걸 이제 뉴트로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네. 리메이크 앨범이 많은데 유독 김창완의 노래를 그 리메이크를 많이 합니다. 산울림으로 출발하신 김창완 가수. 네, 예, 가수. 그래서 후배 가수들의 어떻게 보면 뭐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세대 통합 또는 감성 통합
키워드로서 김창완 음악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김창완 음악에 대해서 리메이크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김창완과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둘이 같이 부른 그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말이죠. 네네. 앨범을 같이 냈다고요? 네, 그렇죠. 데뷔 6년차 가수의 스트레이트키즈가 네. 지금 BTS의 여백을 공간을 채우고 있을 정도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스트레이트키즈의 창빈이 랩을 잘하거든요. 창빈과 데뷔 47년차 김창완 가수가 예. 같이 콜라보해서 중이라는 곡 아까 방금 우리가 들었죠. 예. 그 곡을 냈는데 원래 이 노래는 그 김창완 그 밴드의 음악이에요. 예.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해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당하게 좀 현실을 이겨나가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을 냈는데 그 창빈의 그 랩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해요. 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창완이 뮤직비디오의 교장 선생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하잖아요. 아, 연기 또 도사죠. 김창완 예, 씨가. 아주 천재형 그런 엔터테이너 같아요.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이번 그 앨범의 메시지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른들의 잣대에 매지 말고 네. 줏대 있게 살아가자. 아, 주택에 살아라. 예, 그래서 지금 김창완은 보면 레전드 가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레전드 가수 그러면 옛날 가수잖아요. 예. 근데 그 수식어보다는 현재 진행형 레전드 가수다. 네. 그러니까 레전드 가수의 의미도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새롭게 리메이크하고 새롭게 참여하는 그런 가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곡들을 만들 때 김창완 곡을 가져다가 리메이크하는 지금 젊은 가수들도 많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같은 데서도 김창완의 곡들을 리메이크해서 쓰기도 네. 하고 네. 그렇게 보니까 김창완 음악이 계속 새롭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김창완의 곡은 꾸미지 않는 순수한 자연스러운 미학이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코드가 있는데 그 멜로디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되게 독특하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 네. 독특해요. 정서적인 부분도 그런데 저는 그 어른들을 위한 동료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 동심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그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도 동심은 항상 순수하고 언제나 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김창완의 그 곡은 들을 때는 처음에는 좀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음식의 비유를 제가 좀 하면 네. 가미되지 않는 음식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양념 많이 안 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많이 치고 좀 막 그런 음식은 폭식은 부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질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창완 음악은 순수한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음식과 같아서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레시피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또 새롭게 적용되고 새롭게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순수한 음악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1954년생 김창완. 네. 또 기억해 보면은 57년생 그 김수철. 네. 뭐 이런 가수들이 약간 그런 쪽 스타일이죠. 그렇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양념 안 치고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나오는 가사도 공감할 부분이 많고 말이죠. 사실 고수들이 심플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김미숙 살세 들으러 왔습니다. 출석해 주셨네요. 이명웅 효과가 여기저기 나오네요. 해주셨고요. 9946님 시작은 작은 창이지만 큰 창이 되어 큰 소통의 창이 돼주세요. 저희 살만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엽님 오늘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놓이는 아침 살만한 세상 출첵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완 음악에서 공감의 코드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산울림으로 시작했잖아요. 김창완이 네, 그렇죠. 밴드 네. 산울림. 근데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리메이크 앨범의 중요한 부분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가사가 가볍게 쓰면 시간이 지나면 좀 어색하거나 촌스럽잖아요. 네, 근데 김창완의 곡은 그 곡을 빼고 가사를 읽어보면요. 시 낭송같이 읽어보면 정말 노래가 좋거든요. 청춘,
또 회상,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런 그 노래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웬만한 시 못지않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있고 다시 이렇게 재활용될 수 있고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김창완의 복고 코드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저 한 가지 방면이 아니죠. 여러 방면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첫 번째는 그 경연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김창완 곡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재사용되고 리메이크 되는 그런 어떤 경향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유를 비롯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앨범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되다 보니까 계속 여러 버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창완 곡이. 네. 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OST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네. 리메이크 음악으로 또 OST 음악으로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세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곡 중에 쓸만한 곡 찾다 보니까 자꾸 김창완 곡을 찾게 되나 봐요. 요즘 가수들이. 그 트렌드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근데 네. 최고의 예측은 과거의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창완 곡들이 그만큼 그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아이유의 리메이크 얘기해 주셨는데 너의 의미라는 곡 네. 그것도 김창완 곡 리메이크.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의 대표곡으로서 너의 의미가 등장을 했는데 2005년 산울림 곡이에요. 이 예. 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노래가 굉장히 흥행을 해서 김창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의 의미는 내 노래가 아니라 아이유의 노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이유가 콘서트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레파토리 또 뭐 결혼식 축가로 등장하고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는 아이유의 노래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이유의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가수 이승윤을 비롯해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음악을 리메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만 리메이크한 게 아니군요. 네,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명 정도. 예. 네. 그다음에 그 인기 드라마 있었죠. 응답하라 1988. 네. 거기에 OST로 김필의 청춘이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좀 지난 세대들은 이거 네. 이거 김창완 곡인데라고 다 알았을 거예요. 젊은 세대도 압니다. 제가 이번 예. 이거 원고를 작성하면서 네. 그 유튜브 음악을 청춘을 틀어놓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뒤에 가면서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언젠가 가겠지. 그래서 너 알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김필의 리메이크 앨범을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 곡이 1981년도에 발매된 산울림 7집에 등장하는 그 곡이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은 근데 사실은 원곡은 가사가 좀 다르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첫 소절이 언젠가 가겠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예. 근데 이 노래 원래 가사는 갈 테면 가라지.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갈 테면 가라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예, 갈 테면 가라지. 그리고 끝 소절이 정답던 옛동산 찾는가 이러는데 차라리 젊지나 말 것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네. 좋냐. 근데 오래 기억되다 보니까 원래대로가 좋다라는 분도 있고 예. 이 검열 때문에 이 노래가 바뀌었거든요. 검열 때문에 바뀌었는데 검열되기 전에 노래가 더 좋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검열되기 전에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젊음의 비트라고 하잖아요. 젊음의 비트. 예, 건강한 반항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래 노래 전체적으로 좀 처량하게 이렇게 구성되는데 예. 이 두 개를 바꾸면 그 처량한 삶에 대한 암울한 삶에 대한 어떤 젊음의 도전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냥 쳐지는 노래가 아니라 네네. 사실 내용은 건강한 반항심을 담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뭔가가 있는 거죠 항상. 원래대로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금지곡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81년이면 그 서슬 8월 시절인데 말이죠. 네. 당시 금지곡들은 지금 시대 기준으로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그때는 좀 슬픈 내용이었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한 방송을 보니까 송창식 씨랑 뭐 조영남 씨가 몇 명 이렇게 출연해서 네. 금지곡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네. 금지곡이었대요. 이유가 왜 불을 끄느냐.
그리고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 아시죠? 왜 불러? 왜 불러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이 노래가 왜 금지곡이냐면 반말이라는 뜻이고. 네.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것은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이건 차분한 노래인데.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왜 일 안 하고 길가에 앉아 있느냐. 아 참네. 그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중음악이 시대의 상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시대의 정서, 그때 당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준으로 그게 금지곡이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고래사냥 금지곡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너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염세주의를 부추긴다. 네. 이런 뜻에서 금지곡이 됐었죠. 예. 김창완 노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치를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명반 100선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그 명음반 100선에 3번이 있었어요. 1988년, 2007년, 2018년 3번 있었는데 3번 다 10위권 안에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1, 2집을 다 포함하면 5번 선정된 거는 이제 최고의 기록입니다. 네. 그게 그 시대에도 인기는 있었지만 그 시대가 항상 최고의 인기곡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발한다는 의미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김창완 밴드가 이제 데뷔 50주년을 앞두고 있네요. 네, 그렇죠. 77년에 데뷔했으니까. 네, 2027년이 되면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이제 50주년을 기념해서 산울림 명곡 50곡을 지금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명곡 50곡을 후배들에게 리메이크 앨범으로 내서 2027년이 되는 순간 50곡을 다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멋진 프로젝트네요. 네, 한국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사의 엄청난 대장정인데 네. 이게 성공을 하면 참 의미가 있는 기념비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노장 가수들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네, 예. 네,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예.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청취자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왜 살만세가 퀴즈를 안 내지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 살만세 퀴즈 타임. 네, 오늘은 문화 아이돌 심희철 교수님이 김창완 밴드의 곡과 관련된 OX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창완 밴드의 중2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를 유쾌하게 표현한 곡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던 김창완 네. 밴드의 중2 이것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를 유쾌하게 표현한 곡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말이죠. 방탄소년단 얘기 종종 해주시는데 네네. BTS들 다 군대 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작년에 다 군대 갔죠. 예, 군백기란 말이 무색하게 지금 활약들이 대단해요. 뷔가 발표한 디지털 싱글 프렌즈가 1200만 뷰. 지금 전 세계 엄청나죠. 87개국 아이튠스 탑송 차트 1위. 대단합니다. 네, 이거 지난 금요일에 발매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네. 1200만 뷰, 1300만 뷰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보면 이제 군백기를 워낙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군대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고 미리 녹음한 것 또 미리 준비한 것들이 또 군대에 있는 동안 이렇게 발표한 계획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해서 네. 그 공백기를 최대한 리스크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오히려 BTS 군대 가도 매출이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철저히 계획성 있게 가고. 대단해 비즈니스 역량이. 네, 그래서 순서대로 갔는데 진이 조금 있으면 제대를 벌써 벌써요? 3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은데 6월 12일 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제대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6월 12일 제대라고 진. 벌써 제대네요. 이제 제이홉은 10월에 제대하고. 네. 와. 네. 근데 제이홉이 이제 또 최고의 춤꾼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3월 29일 날 스페셜 앨범 낸다는데 Hope on the Street Volume 1.
이것도 이제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하고요. 콘서트 예. 영화인데. 네. 그다음에 방탄소년 휴가는 4월 10일 날 영화를 낸다고 말이. 네, 네. 야, 아이맥스로 상영한대. 아이맥스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V가 엊그제 디지털 싱글 프렌즈 발표했고 3월 29일 날 제이홉의 스페셜 앨범 나오고 휴가의 영화 나오고 뭐 대단합니다. 예. 2025년도 중에 이제 완전체로 다 제대를 하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네. 살만한 세상 오늘은 문화 아이돌 심희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만세 OX 퀴즈 방금 드렸죠. 김창완 밴드의 중2 이 노래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를 유쾌하게 표현한 곡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932님, 외근 나왔다가 처음 듣는데 많은 걸 알았네요. 정답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0511님, 시작하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귀 쫑긋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5894님, 유용하고 알찬 정보 감사히 듣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근무 중입니다. 7369님, 한국의 비트스 산울림 forever 영원하라 해주셨습니다. 7176님, 역시 가사가 시 같아서 김창완님 노래 좋아요. 산울림이요. 리메이크 해줘서 요즘 가수들도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네. 자, 심 교수님. 네. 영화 얘기를 좀 가볼까 하는데요. 최근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거 출연한 영화 있잖아요. 네, 네. 성난 사람들. 네. 이게 미국 방송 분야 에미상에서 휩쓸었어요. 지금 뭐 에미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들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고 있는데 이 작품의 감독 또 그 대본은 이성진 감독이라고 1.5세대 한국계 감독이에요. 네. 네, 이 작품을 썼고 스티브 연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나리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미나리 주인공. 네,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계 제작진들이 대거 투입이 또 됐고 그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한국계 배우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성공의 의미가 좀 남다른 것은 기존의 성공 방식과는 좀 다르게 미국 주류 시장에서 K 컨텐츠의 성공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그 성공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네.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성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 교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깍두기 얘기도 설렁탕 먹고 막. 그 지금 한국의 문화를 좀 전면에 좀 내세우고 있고요. 네. 그 기존에 사실 한국 미국에서 드라마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적 소재라고 하면 좀 사이드 또는 그 주연 배우를 받쳐주는 그런 캐릭터 이런 소재로서 많이 쓰이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뭐 한국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설렁탕 집에 가서 한국말로 뭐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예. 깍두기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안마의자 또 뭐 한국적인 전자제품도 많이 등장하고 소품도 많이 등장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 부분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이 사건의 그 전개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한국 교회라고 그러면 이민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능도 있지만 예. 굉장히 삶의 중요한 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허브가 되기도 하는데 이 교회 모습이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K 장남이라고 이 키워드가 또 유명합니다. K 장남? K 장남. 한국의 장남. 책임감. 이렇게 저도 장남이라서 그 책임감이 네. 있는데 이 작품이 보면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 그 주인공이 장남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짐 또 어떤 책임감 이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다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한국적 소재가 잘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내용들이 이 드라마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헐리우드나 미국에서 한국적 소재 그런 변방 소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한국적 소재가
주류가 될 수 있다, 핵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좀 크고 네. 어떻게 보면 K 드라마가 K 팝을 좀 닮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드라마의 원제가 비프, B-E-E-F 예. 소고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미국에서 성어로 이제 뭐 불평을 갖는다든지 남과 이제 언쟁이나 싸움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소고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성진 감독이 1981년생으로 6학년 때 미국 미네소타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경제학 학사까지 하고서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네. 그 영화에 투신하려고 LA에 왔을 때 자기 계좌에 네. 돈이 마이너스 68센트였다. 아, 어떻게 보면 이민 사회에 처음 적응해서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서 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또 네. 진정성도 있고 또 예. 꽤 리얼리티도 좀 산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난 사람들 첫 장면부터 이 사소한 분노가 더 큰 분노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는 그런 시발점이 거기 네, 아닙니까? 요즘을 이제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예. 문명이 발전할수록.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들면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뻥 하고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이성진 감독이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막 남의 차를 따라간 적이 있대요. 예,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할 뻔했었는데 네. 그래서 시상식에서 아 그분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모티브들을 잘 활용을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그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분노라는 코드를 핀셋으로 딱 집어내서 이 드라마의 전반부에 잘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분노와 복수가 점점점 더 큰 복수와 분노로 가면서 끝까지 몰입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네. 대부분 다 이 드라마 보면 한 번에 다 봤다 그러거든요. 예. 그만큼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모티브를 좀 잘 살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분노라는 감정을 보편적인 코드로 잘 사용했다라는 네. 거. 그거 어떻게 보면 한국적 분노잖아요. 운전하다가 좀 느낄 수 있는. 근데 한국적 소재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편적 예. 소재로 잘 살렸다는 점에서 문학성 또는 네. 작품성이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 작품 성난 사람들이 에미상 8관왕에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미국에는 이제 최고 권위인상 4가지가 있어요. 네. 영화는 아카데미상, 예. 그 음악은 그래미상, 그리고 이제 공연 분야에는 토니상이고요. 네. 그 이제 방송이나 드라마 분야에는 애니상인데 에미상. 에미상이죠. 근데 에미상이 75회 이번에 에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남녀 주연상 등 이제 8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엄청난 기록인데 뭐 주요한 상은 뭐 다 싹쓸이한 거네요. 뉴욕타임즈에 싹쓸이했다는 표현을 썼을 만큼 정말 대단한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예. 그 직전 작년 그 전해 74회 에미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대거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2년도에 이제 74회 에미상에서 오징어 네. 게임이 6관왕을 올랐어요. 예. 6관왕 올랐는데 그때는 주요 상 보면 그 감독상, 네. 그 남자 나무 주연상 요 2개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2개 플러스 3. 그러니까 네. 어떤 그 감독상과 함께 작품상,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그 작품이라는 의미가 좀 더 평가죠. 크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성진 감독이 각본도 썼죠. 네, 각본 썼죠.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네,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수상 소감을 들었더니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미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글을 쓸까, 시나리오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국적인 거를 파고드니까 이게 성공이 되더라. 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뭐 로컬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성을 가지는 고유성을 잘 살렸을 때는 정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이 작품이 뛰어난 것이 한국의 고유성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드라마도. 네.
그리고 남녀 주연상도 차지했는데 남자 주연은 스티븐 연,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 여자 주연상은 알리 웡, 네, 중국계 중국계. 미국 배우 이렇게 탔는데 스티븐 연은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배우 아닙니까? 네, 알려졌죠. 그때 이 스티븐 연의 캐릭터가 아주 평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이 에미상 말고도 다른 상도 많이 탔다고요. 아, 그렇죠. 지금 스티브 연이 보면 나무 주연상을 4관왕에 올랐거든요. 미국의 중요한 4개 상을 다 받았어요. 이 영화로.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상을 이제 에미상 이후에 받았는데 비평가들이 예, 이게 주는 비평가 상. 600명이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 글러브상 나무 그 주연상을 중요한 받았는데 이 외신 기자 클럽에서 주는 상이에요. 기자들도 시각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카롭죠. 까칠하죠. 네, 까칠하죠. 근데 기자들이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골든 글러브가 이번에 81회째인데 아시아계가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의미가 크고 그다음에 배우 조합상 배우들이 주는 상이니까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4개의 그렇죠. 사관왕을 예. 차지했습니다. 배우조합상까지. 네.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는 올랐었거든요. 후보는 올랐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야 이번에 꽃을 피우는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나온 또 한국계 이번은 여성 감독이에요. 셀린 송. 셀린송 감독. 셀린 송 감독이 만든 패스트 라이브스. 이게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 후보 올랐죠. 네. 네. 이 감독이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인데요. 아버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넘버 3. 그 송강호, 최민식, 한석규 한석규가 주인공이고. 네, 나왔던 넘버 3의 내가 왜 감독님이세요. 넘버 3야? 난 넘버 2야. 네, 우리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그 넘버 3의 감독님이세요. 네. 그 송능환 감독님이라고 그분의 따님이세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감독이 돼서 이번에 이제 작품도 직접 쓰고 대본도 쓰고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 해외 유력 언론에서 뭐 호평이 엄청납니다. 지금 영화 비평 사이트죠. 인디와이어는 섬세하면서도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영화다 이렇게 찬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중 음악 격주지로서 알려진 롤링스톤에서도 이미 올해 최고의 영화를 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연예 잡지 헐리우드 리포트에서도 올해 최고 영화 1위 영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세계 언론에서 뭐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수상은 뭐 오펜하이머가 이제 휩쓸어서 오스카상을 휩쓸기는 했지만 네. 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에 대한 평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상 감독상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후보에 올랐다는 거. 그리고 소재 자체가 또 아시아계 소재잖아요. 아시아계 소재죠. 그리고 중요 여주인공이 이제 메인 캐릭터인데 이 사람도 한국계 배우죠. 한국계 배우죠. 그레타 리. 네. 이 작품도 한국에서 있었던 뭐 사랑의 모티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한국적 소재를 좀 다루고 있어서 어렸을 대단합니다. 때 좋아했던 남자를 성인이 돼서 미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게 또 내용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소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방의 소재였는데 이제는 그 헐리우드나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런 소재 고갈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셀린송의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 그렇죠. 캐나다계 이제 한국계 캐나다인인데, 네 아버지 송능한 감독이 넘버 3로 엄청나게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가 90년대 말에 엄청 히트쳤는데 그 다음에 영화를 하나 더 만들고 그게 좀 시원치 않았어요. 세기말이란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언론에 이제 알려진 바는 내가 이 영화 잘 안 되면 한국 뜨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전에. 예. 그래서 그런지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캐나다로 예. 이민을 가게 됐죠. 세기말 실패하고 나서 캐나다로 네, 갔는데 네. 자 딸을 통해서 이렇게 또 꽃을 피우실 줄이야. 문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버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여주인공 그레타 리라는 배우가 이제 미국의 주요한 아주
이름난 토크쇼에 엄청나게 초청받아서 다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영국의 토크쇼에도 불려다니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꿈에도 미국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한국말로 대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 이제 뭐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제 올랐긴 한데 지금 전 세계 영화제 67관왕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197개 노미네이트 기록을 남기고 있고 이미 엄청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드라마로 성난 사람들, 영화로 패스트 라이브스. 네. 대단합니다.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군요. 네. 이게 K-팝이나 K-푸드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OT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미국적인 소재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전 세계 동시 개봉이 되니까 아시아적인 소재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소개가 됐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K-팝을 통해서 호감도라든지 기대치는 높은데 지금까지 소개된 적은 없으니까 지금 한국적 소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흥행이 좀 비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소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가 크죠. 이제는. 네. 심 교수님 오늘 네네. 퀴즈 내주셨는데요.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해 주셔야죠. 정답은 O입니다.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김창한 밴드의 중2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 상태를 유쾌하게 표현한 곡이다라고 이제 문제인데요.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네. 당첨자 알려드려야죠. 선물 받으실 분은 1069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69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의 다양한 매체들이 이제 세계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게 실감이 되는데 네.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뉴욕 타임스가 이번에 성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현대인들은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네, 주인공 데니뿐만 아니라 화가 나 있는데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웃고 있잖아요. 얼굴을 웃고 있고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뭐 이런 어두운 면 또는 잠재적인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고 네. 또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열어주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긍심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가 다 화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밝은 면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주제 넣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남을 좀 배려하고 네. 껴안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문자 주신 거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님, 투표 잘해서 살만한 세상 꼭 이뤄냅시다. 네,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운전하며 듣고 가고 있다가 휴게소에서 인사드려요 해주셨습니다. 채비배님, 시적이면서 감성적인 노래 같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윤희님, TBS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닥터 어벤져스 이만희 박사와 함께 한방으로 챙겨보는 건강 시간 해드리고요. 오늘은 중식이가 부르는 나는 반딧불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도원이었습니다. 심희철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